안녕하십니까. 캄보디아 프롬펜입니다.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한국과는 달리 차분하게 연말연시를 맞이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2022년 한 해 어느 나라보다도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했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비록 한국처럼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금은 없었고 나라 전체가 봉쇄로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으나 돈 없어도 모두들 잘 이겨내었습니다. 중국 백신이기는 하나 한국만큼이나 신속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백신 투여하기 시작하였으며 해외 공항 개방 및 무격리 입국도 한국보다 빨랐습니다. 물론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기보다는 돈 앞에 장사 없다고 전체 GDP의 한 축을 담당했던 관광산업을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 이전 대비 캄보디아 관광산업의 회복률은 26.3%에 불과합니다만 동남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 싱가포르가 30.9%의 회복률로 가장 높았고 말레이시아는 27.5%, 그 다음으로 캄보디아가 3위를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캄보디아는 올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 20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많이 힘들었지만 제가 보기에도 캄보디아는 작년 한 해 선방하였습니다. 한국은 내년 경제가 올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만 캄보디아는 분명 올해가 작년보다도 확실히 더 나은 한 해가 될 것이고 제로 코로나 포기한 중국이 다시 이 나라를 찾아준다면 작년보다 나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희 공사 현장도 쉬지 않고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기는 하나 가장 큰 이유는 외장재 일부 수입 자재가 입고되지 않았으며 한국에 주문한 유리 접합용 테이프 등 주요 소모품들이 도착하지 않아 사시 작업을 끝내고도 마지막 유리 장착을 하지 못해 부자재 입고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돌발 변수 속에 12월 말에 저희 본사만이라도 입주하겠다는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이번 1월 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이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에 필요한 자금의 은행 대출도 일정대로 진행되지 않아 해를 넘기게 되었으며 이번 달에 대출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층에 직영할 한식당 회사 설립 사업자 등록증이 마무리되었으며 세 팀의 한국 컨설팅 작업도 모두 실사 마무리되어 그들의 조언에 따라 최종 도면 작업에 들어가 다음 주에는 기초 도면이 나올 예정입니다. 한편 계속 입고가 지연되었던 엘리베이터도 작년 연말에 도착, 금주부터 신속하게 설치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엘리베이터는 한국산으로 현대 엘리베이터의 최고 사양 제품이며 이 엘리베이터가 가동되면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호이스트가 철거되고 외장 마무리도 순차적으로 잘 끝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주는 현재의 캄보디아의 새해 분위기와 한국 관련 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거 방송을 통해 알려드렸듯이 한캄 우호의 다리 건설 사업과 관련 차관 계약서 서명식이 총리의 평화궁에서 지난 12월 9일 훈센 총리와 한국 대사관 최종 서명 날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 간의 2022년부터 26년 4년간 대외 경제협력 자금 기금 EDCF 차관에 대한 기본 약정도 체결하였는데 이번 기본 약정 체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4년 동안 한캄 우호의 다리 건설 사업 포함 캄보디아에 총 15억 불을 교통, 수자원, 보건 및 농촌 개발 등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1년부터 한국 정부가 EDCF 차관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34개 사업에 총 15억 9,600만 불의 규모의 차관을 캄보디아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로써 프롬펜 시내를 가로질러 강남으로 바로 연결되는 첫 번째 다리 공사가 2023년 올해부터 시작되어 내년 하반기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지난 12월 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캄보디아와 한국 간의 양자 무역은 9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10%가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캄보디아는 한국에 약 3억 7천만 달러를 수출하였으며 5억 9천만 달러를 수입하였습니다.
캄보디아의 주요 수출품은 신발, 의류, 전기, 전자부품, 고무, 농수산물을 수출하였고 한국은 차량, 전자제품, 주방용품, 음료, 의약품 및 기타 완성된 플라스틱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양국 간 FTA 자유무역협정은 2022년 작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어 한국은 캄보디아의 수출품의 95%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는 데 동의하였고 캄보디아는 수입품의 93.8%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2023년 올해부터는 양국 무역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캄보디아 한국 대사인 박흥경 대사는 문재인 정부 시절 파견된 분으로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정권 교체와 맞물려 지난 12월 말 퇴임하고 한국으로 귀임하였습니다. 지금 한국 대사는 공석인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국토관리건설부가 올해 승인한 신규 건설 사업은 총 3,400건에 21억 달러 규모로 이는 작년 대비 사업 건수는 별로 줄지 않았지만 자금 규모는 전년 대비 거의 57%나 감소, 초라한 건설 산업의 현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과거 중국 등 외국인들에 의해 대형 아파트 공사와 같은 해외 직접 투자는 거의 없었고 전체 건설의 약 90%인 3,000여 건은 로컬 건설자들이 시행하는 서민형 보레이라는 주택 건설 사업이었습니다. 2022년 작년 한 해 건설 사업은 이 나라에서 큰 힘을 보태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6일 캄보디아에서 최대 규모의 발전소인 시아누쿠빌 소재 석탄 화력 발전소인 HSPGC 발전소의 제2호기 시운전을 마치고 전기 생산에 들어갔습니다. 건설과 운영은 중국 국영 전력 기업인 후아디안 오버시스 인베스트먼트 컴퍼니의 자회사인 후아딘 시아누쿠빌 파워 제너레이션 컴퍼니가 총 투자 13억 달러를 투자하였는데 이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은 우선 시아누쿠빌과 깜포 등 남서부 해안지방과 그 인근 도시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아무튼 건기철 수력발전의 감소로 극심한 전기 부족으로 거의 매일 일어나는 정전 사태는 많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캄보디아 국세청은 올해 4월부터 새롭게 징수하기 시작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적용으로 약 3,700만 달러의 세수를 만들어내었다고 합니다. 주요 세금 납세자들은 구글, 페이스북, 유튜브, 알리바바, 마이크로소프트, 틱톡 등 기타 여러 IT 회사들로 2022년에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세금을 거둔 것입니다. 작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세금 제도는 없었고 이제 캄보디아에도 전자상거래 시 10%의 부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최근 전자상거래 세금을 앞으로 국가의 잠재적인 큰 수입이 될 것이라고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캄보디아 기획재정부는 국세청을 통해 2022년 11월 말까지 32억 달러의 세수를 징수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원래 목표인 28억 달러보다 115%나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덕분에 저희 같은 기업들만 코로나 시국에 장사도 안 되는데 5년, 7년 전 세무조사까지 받고 있으니 죽을 맛이지요. 현재 캄보디아는 두 군데의 세금 징수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수출입 관세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소득세, 급여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등을 관리하는 국세청입니다. 이 두 군데 다 도둑놈입니다. 지난 12월 28일 밤 11시 30분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보이패스의 카지노장에서 화재가 발생, 최소 25명이 사망하고 약 100여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대부분 캄보디아와 태국인들이며 현재까지 한국인의 이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랜드 다이아몬드 시티 호텔 앤 카지노라는 긴 이름의 17정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로 대부분 호텔 내 카지노 손님들이며 화마를 피하기 위해 고층에서 뛰어내리다 죽거나 다리가 부러진 경우의 사고이며 일부는 연기로 객실에 빠져나오지 못해 질척해 죽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화재 원인은 연말 연시 축제 시즌을 위해 호텔 내 무리한 조명시설을 추가로 설치, 규격 이상의 과전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화재의 사상자가 많았는데
호텔 내 왕관기라도 제대로 구비되어 있었다면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나지 않았을 것이며 17층 호텔 롭 객실에서 뛰어내린 사람들은 받아줄 에어 쿠션 매트만이라도 있었다면 거의 대부분의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후일담이고 보면 앞으로 캄보디아와 같은 개도국에서는 고총보다는 저층 호텔에 투숙하시길 권하며 호텔에 투숙하시더라도 비상구 및 탈출 방법은 항상 숙지해 두셔야 할 듯합니다. 캄보디아에서의 죽음은 보상금이 제대로 나온 것이 없어 그냥 개죽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 오실 때는 반드시 한국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고 오시길 권해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올 한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캄보디아에도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그리고 올 한해 저희 건물 내 입주할 다양한 한국 식당들도 많이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주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주에도 새롭고 재밌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